아까 저기 모두의 그 고득영 그 인구정책실장님께서 이 설문조사 그 데이터를 잘 보시겠다고 그래서 좀 더 긴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저희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른둥이 서베이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자료는 이른둥이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른둥이 가정의 고충과 함께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같이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이른둥이를 포함한 신생아 양육 가정에게 좀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여건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고 이 이른둥이 자녀가 있는 부모 320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녀 기본 정보를 여쭤봤는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한 명 자녀가 이제 이른둥이 포함해서 한 명 있는 경우가 이제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명 있는 경우가 이제 3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른둥이 자녀 수는 한 명, 그리고 이제 두 명인 경우가 한 명인가 74%, 두 명인가 23%인데 아마 뭐 두 명인 경우는 뭐 대개는 이제 쌍둥이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른둥이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손이 형제 자매가 있느냐 이제 그걸 또 여쭤봤는데 78%가 아닌 거로 해서 아마 이른둥이가 그 패밀리의 첫 아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태아가 대부분이고요. 75%는 단태아, 그다음에 다태아는 이제 25% 정도, 그래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태아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트윈이고요, 쌍둥이고, 그다음에 일부 한 7.7%에서는 이제 새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참여해주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그 이른둥이들, 아기들의 이제 체중인데요. 보시면 지금 1000g 미만이 25%, 1000에서 1500이 30%.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500g 미만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위험 신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나 그런 것들에 생길 그런 이제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른둥이들이 55%나 포함돼서 상당히 좀 얘기하자면 이제 고위험군의 신생아들이 부모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1500에서 2000g도 사실은 많이 작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5%,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한 80% 정도가 고위험군 신생아들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우리 서베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시즌인데요.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 이제 RSV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른둥이가 걸리면 이제 심각한 폐렴이나 이제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맞은 적이 있냐 했을 때 57%가 맞은 적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없을 때 42%인데, 그럼 이제 없을 때 그러니까 맞지 않았을 때 왜 맞지 못했는지 여쭤봤더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라는 게 이제 반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 아니어서가 이제 30%인데, 아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에는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아직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접종을 못하게 됐다고 이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겨울철에 이 RSV 바이러스의 우리 백신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시나지스란 약물인데, 그런 것들을 투여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시나지스란 주사는 RSV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저희가 보통 32주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32주, 35주까지는 손이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손이 형제 자매가 있어야 이제 접종 대상이 됩니다. 보험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그 앞에 결과에서 보셨듯이 손이 형제가 있는 경우가 지금 한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손이 형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른둥이가 첫 자녀인 거죠. 그 패밀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이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도 접종이 좀 급여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른둥이 치료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게 되면 되게 이제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이 또 신경을 쓰시는데, 재활 치료 경험이 있는 이른둥이가 37.2%
22%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23%, 올해는 37%. 그래서 상당히 이 재활 치료를 경험했던 아기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재활 치료 종류도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운동 치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작업 치료, 그다음에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이런 순위인데 작년 대비하면 운동 치료 좀 줄고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활 치료도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운동 치료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 쪽으로 조금 부모님도 관심도 그렇고 실제로 하는 이제 행태도 그렇고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른둥이 자녀들 재활 치료 기간은 보통 1년 이하가 이제 한 56% 정도 되고요. 1년에서 2년이 24%.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6.7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재활 치료 받는 장소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어난 병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기관 또는 이제 공립기관에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조금 작년 대비 좀 변화는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좀 줄고 그다음에 사립기관과 공립교에서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느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래서 보통 주 1회가 제일 많고요. 반수가 주 1회 정도 한다고 그러셨고 주 2회 하는 경우도 26%. 그래서 대개 뭐 주 1 또는 2회가 이제 75%로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 치료가 이제 하려면 좀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용을 지원받는 곳을 여쭤봤을 때 대개 이제 자비 부담이다. 자비 부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사보험에서 받는다. 이제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특이할 점은 뭐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자비 부담은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나 이제 사보험에서 이제 그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아마 자비 부담 좀 뭔가 좀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사보험도 물론 포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활 치료할 때 뭐가 가장 어려운가 이거를 여쭤봤는데 가장 흔한 것 비슷합니다. 대개는 대개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는데 전문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비싼 치료 비용이 비싸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료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랑 같이 방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치료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재활 치료할 때 어려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비용을 보면 되게 그 월별 한 달이죠. 한 달에 100만 원 이하가 68%,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21%가 돼서 대개는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내이지만 일부 소수지만 일부에서는 한 월 300만 원 이상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셔서 생각보다는 가계 경제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재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제 필요한데도 받지 않은 경우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흔한 게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올해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문시설이 없어서 또는 이제 전문시설이 있으나 대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이제 리소스 문제죠. 어떤 그런 주변에 재활 치료 받을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거가 이제 주된 이유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비싸서 못했다는 경우가 거의 14%에서 39.6%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받지 못했던 거 많은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속히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뭐 꼭 이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발달 지원도 관심이 많으시죠, 대개는. 그래서 이른둥이 자녀가 말이 늦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 했을 때 한 40%에서 있다 말씀해 주셨고 언제 그걸 이제 느꼈냐 했을 때 만 1세, 만 1세 또 만 2세 이내에 보통 1, 2년 이내에 이제 말이 좀 늦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검사를 했느냐 어디 이제 병원에 가서 언어 발달 지원에 검사를 했느냐고 여쭤봤을 때 생각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작년만 해도 42%에서 지금 23%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들이 언어 발달 지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병원을 가셨다는 얘기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죠.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많이 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또 언어 발달이 약간 느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판단을 받았던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시사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진단이 된 경우에 언어 발달 지연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 그 치료를 했느냐 그걸 여쭤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언어 발달 지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언어 발달 지연이 있다고 이제 얘기 들은 경우에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경우가 차이가 없고 어쨌건 언어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치료를 받은 경우가 55%, 60%니까 44%하고 39%가 치료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은 됐는데 실제로 그 언어 치료를 이제 안 한 게 된 거죠. 안 한 비율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분석이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단과 치료 사이에 뭔가 어떤 배리어가 어떤 그런 장애 요인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이른둥이 부모님의 65%가 이제 신생아중화실 면회 이제 제한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7% 정도 병원에서는 아예 그냥 전면 면회 금지가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의 면담도 있겠죠. 이제 아기 면회 말고도 이제 의사와의 면담인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사와 대면 면담으로 일주에 1회 이상은 가능했다는 응답이 39%라서 생각보다는 의사와의 면담은 꽤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화로만 일주에 3회 이하가 30%. 그래서 대개는 뭐 대면 또는 전화로 아기 상태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들으신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전화도 안 되고 대면도 안 됐다는 경우는 이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면담 제한으로 인해서 아기 상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행인 거는 어쨌건 실제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의료진 간의 어떤 그런 치료하는 의료진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5.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아기 상태 파악에 문제는 있었으나 대개는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잘 넘어간 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유 수유도 이제 부모님들이 갖다 주시는데요. 모유를 유치해서 갖다 주시는데, 뭐 아무래도 병원 방문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모유 수유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실제로 59%에서는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됐다.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8.7% 정도에서 아마 그 좀 지장이 있어서 거의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아니면 원하는 정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병원 통제로 인해서 아기가 어떤 병원 이용에 문제는 없었는데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57%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병원 이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정기 방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기가 아픈 경우, 뭐 열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외래나 응급실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일부는 또 정해진 외래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한 12%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러면 비정기 외래, 이래서 갑자기 아기가 아팠을 때 그 다니던 병원이나 응급실을 못 갔다고 그랬으면 대부분 인근에 있는 소아과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80%에서. 그래서 대개는 다니던 병원을 못 갔을 때는 인근 소아과를 이용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기 외래 방문은 대개는 외래를 이제 연기를 하셨고 실제 외래가 취소된 경우는 이제 한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른둥이 양육 고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둥이 양육을 할 때 가장 우려된 부분이 신체적 활동 제한이 이제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으셨고요. 그 다음에가 언어 운동 발달 지연, 그 다음에 신체 성장 지원으로 이제 1순위를 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위별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환산했을 경우에는 언어 운동 발달 지연의 그 걱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체 성장 지연,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신체 활동 제한,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타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뭐 휴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몸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을까, 정기 검진하는 것도 걱정이고, 막연히 불안하다는 거죠. 막연히 뭔가 뭐 지금같이 뭐 사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기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뭐 이른둥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표현을 쓰자면 뒤처지는 인생이라는 말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도 어렵다, 그다음에 주위에 어떤 편견 어린 시설이 좀 두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른둥이 장유 양육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 여쭤를 봤는데 의외로 사실은 이제 경제적 부담이나 이제 양육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의외로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한 반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거나 지원이나 양육 인력 같은 경우는 금방 될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뭔가 대책이 제도가 필요한 건데 사실 양육 정보 부족은 저희가 조금 뭐 저도 이제 아기 보는 저기 의사지만 조금 저희가 학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양육 정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가장 이제 원하는 정보는 재활 치료에 대한 역시 재활 치료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에 대한 비용 어디서 재활 치료 비용을 우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발달 지원 여부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른둥이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정도 순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른둥이 출산을 하면 그 다음 자녀 계획에 변화가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출산을 하려는 계획이 있어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든지 더 이상 출산을 안 하게 된다든지 또는 예정했던 그 수의 자녀 수보다는 좀 적게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한 명, 그다음에 두 명까지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쭤봤을 때 그 이른둥이 출산한 후에 그 원래 세웠던 자녀 계획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덜 낳겠다. 낳지 않거나 덜 낳겠다는 비율이 반입니다. 반인데 상당히 크죠. 뭐 당연히 큰데 이게 뭐 어떤 큰 유의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59%인데 올해는 48% 조금 감소돼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계획에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21%에서 35%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긴 한데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른둥이 출산 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 있으신 이제 그렇게 답하신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장 크게 꼽으신 거는 특히 올해 꼽은 거는 뭐 비용이나 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향후 또 조산으로 아기를 낳을까봐. 향후 또 이른둥이 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테 시사하는 게 좀 큰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게 뭐 유전성으로 계속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어떤 그런 역학적 연구를 해서 과연 그런가 진짜.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좀 만든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좀 어떤 우리 그 두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둥이 우리가 그 시나제스 접종을 하지 않은 비율은 42%다. 가장 큰 이유는 접종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양육 시 어려운 점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정보는 재활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활 치료는 운동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작업 치료하고 언어 치료 술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언어 치료하고 인지 치료의 비중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의 부모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생아신 면회에 제한을 받았다고 했고 57%에서는 전면 면회 금지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외래나 응급실 방문은 42%에서 이제 지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대부분 이제 동네 소아과를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른둥이들의 일용경 이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둥이 출산 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거나 계획보다 덜 낳겠다는 응답 비중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저희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 내용은 다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기 외래 때 큰 발달된 소견이 없더라도 대학병원 발달 평가를 꼭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돌 때 정기 외래가 마지막이었으나 20개월까지 걷지를 못해서 재활학과 진료받고 재활센터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발달 전에 있는 애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기적인 어떤 발달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떤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본인들이 계속 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술도 많이 하고 지금 아마 뇌손상을 안타깝게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사회적 시선이 너무 어렵다. 너무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또 다음 부모님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사설센터 이제 퇴원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참 여기 내용이 좀 찡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잠시 그 다음부터 어때 병원을 알아보고 대기하고 사설센터 알아보고 두 아이인데 매달 3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방에는 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서울로 와서 해야 되고 아마 떨어져 있나 봅니다. 아빠랑 재활치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재활치료에 대한 어려운 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니큐에 오래 있었는데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의료진보다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다 부모님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어떤 그런 병원 재활을 관련된 그런 거, 발달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른둥이들이 괜찮아져서 병원을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나 정기검진처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갖추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우리 고등경 실장님께서 인구정책 실장님께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둥이 그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와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걸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 저희 학회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